반갑습니다. 박형호입니다. 혹시 여기 오시기 전에 이 에어로겔이라는 이름을 갖다가 들어본 사람 한번 손 들어주시죠. 오, 에어로겔이 꽤 유명해졌네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그래. 어디서 들어봤어요? 화학 잡지에서. 화학 잡지도 읽어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아, 그랬어요. 야. 하여튼 반갑습니다. 이게 에어로겔이 굉장히 사실은 이게 생소한 소재였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자연재해나 지구온난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이 전기자동차의 배터리에서 막 불 나잖아요. 불이 번지지 않게 해주는 어떤 그런 소재로 에어로겔이 굉장히 이제 아주 이름을 갖다가 이제 유명해졌어요. 이 소재 자체가. 그래서 오늘 이 에어로겔이라는 소재가 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관심을 갖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친숙하게 되면 얼마나 이렇게 좋을 만한 소재인지 선생님이 그걸 얘기를 해줄게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에어로겔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소재의 이름이에요. 우리 소재 이름을 붙일 때 뭐 다이아몬드, 금 이러면은 그거는 우리가 그 소재를 구성하는 원소, 그죠? 그러니까 소재가 뭘로 우리가 이루어져 있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소재 이름이 붙기도 해요. 근데 여기 이제 에어로겔이라는 것은 소재의 형태에 따른 이름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나노 소재라고 들어보셨어요? 나노 소재. 나노 소재라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게 소재를 작게 만드는 거예요. 원자 몇 개 정도, 뭐 분자 몇 개 정도. 그렇게 소재를 작게 만들게 되면 우리가 크게 만들 때하고 전혀 다른 성격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재를 작게만 만들어도 여러 가지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막 성격들이, 특성들이 막 나타나요. 마찬가지로 에어로겔이라는 소재는 우리가 이 고체 소재가 있는데, 우리 고체 소재 같으면 이렇게 덩어리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덩어리로 있는 고체 소재의 90% 이상이 공기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공기가 채워져 있는 고체가 에어로겔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그럼 공기가 채워져 있는 고체 그러면 풍선도 에어로겔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풍선도 바깥에가 예를 들어서 이제 고체가 있고 안에 공기가 채워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풍선은 에어로겔이라고 부르질 않아요. 공기가 많아도. 그래서 공기가 많은 고체이면서 조건이 하나 더 붙어요. 뭐냐면 공기가 굉장히 작은 캡슐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캡슐처럼, 아까 나노 소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 굉장히 작은 소재잖아요. 그러한 나노 소재와 같은 그런 작은 공기 캡슐로 이루어진, 그죠? 그러한 고체 소재가 바로 에어로겔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요즘 굉장히 덥죠. 근데 오늘 시원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와서 얘기할 때, 이게 뭐 폭염에서 막 이상기후가 있고, 더워질 거다, 덥다, 더워서 견디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굉장히 이제 시원해갖고, 이거 왜 난 이렇게 항상 머피에 거치게, 그죠? 적용되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봤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굉장히 요즘에 환경 재앙이 있어요. 환경 재앙이 있고, 이거 환경 재앙이라는 것은 이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환경 재앙은 어디서 오는 거냐 그러면 우리가 지구가 따뜻해지는 지구 온난화에서 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구 온난화에 의한 환경 재앙이 오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막 태풍도 오고, 그 다음에 비도 많이 오고, 더워서 문제 생기고 그러잖아요. 이런 그 환경 재앙으로 우리나라에서만 지난 10년간 이런 환경 재앙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투자한 돈이 7조가 넘어요. 7조가. 굉장히 큰 돈이죠. 그래서 이런 환경 재앙은 굉장히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적으로 그리고 우리 생활에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환경 재앙, 즉 이 지구온난화는 왜 오나? 지구온난화는 지구가 따뜻해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지구온난화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산화탄소가 많아져서 지구온난화가 온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많아져서 지구온난화가 온다. 그럼 이산화탄소는 왜 이렇게
많아지는가? 물론 우리가 숨을 쉬어서 이산화탄소가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인구가 많아져 갖고 지구온난화가 왔어. 틀린 얘기 아니죠. 그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내쉬는 그러한 그 이산화탄소 양보다 우리가 사용하는 그러한 에너지를 갖다 태울 때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더 많은 거예요. 그죠? 그런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지구의 대기권을 갖다가 둘러싸고 있으면 지구가 더워졌을 때 열을 방출해야 되잖아요. 지구에서 열이 빠져나가야 돼요, 바깥으로. 그런데 빠져나가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지구가. 그러니까 열이 안 빠져나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구는 더워져. 그러니까 지구가 더워지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보시는 것처럼 극지방 같은 데서 얼음이 막 녹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해수면이 막 높아진다 그러죠. 그런 문제도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안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여기 뉴스에 나온 거예요. 2030년에 지금과 같은 문제가 계속된다면 우리나라의 5%가 침수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항상 침수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태풍이 온다든지 파도가 칠 때 우리나라 보시는 것처럼 면적의 5%가 침수가 될 수 있다. 이거 굉장히 큰 문제예요. 우리가 바닷가에 살기 힘든 거예요. 그죠? 바닷가에 살다 보면 침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대응을 해야 돼요.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이산화탄소가 많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죠? 그렇죠.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돼요.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돼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연구가 많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나라에서도 전부 다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너무 많이 쓰고 있다. 이산화탄소를 쓰지 말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 여러 나라가 파리에서 모였어요. 파리에서 모여가지고 파리 기후협약이라는 걸 맺었어요. 그래서 서로가 우리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요만큼만 씁시다, 요만큼만 씁시다 이렇게 해서 다 약속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거기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50년도에는 탄소 중립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한 거예요. 우리나라 배출한 탄소 이제 하겠습니다. 거의.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근데 뭐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정부 자료를 보게 되면 우리가 2030년까지 탄소 중립을 위해 가지고 탄소 중립도 못 하는 거죠.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정부에서 투자해야 되는 돈이 우리가 탄소를 갖다가 이산화탄소를 한 20몇 프로만 줄이려고 해도 투자해야 되는 돈이 37조가 넘어요. 37조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우리가 이러한 그 탄소 중립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탄소 중립을 해야 되지만 사실 보면 가장 우리 쉬운 방법이 있어요. 쉬운 방법. 뭐냐면 에너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쓰는 거예요. 에너지를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에너지 안 쓰고 살 수 있어요? 못 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에너지를 쓰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비라는 거 들어봤어요? 연비. 자동차 연비. 모르는 사람 혹시 있어요? 자동차 연비가 뭔지 모른다. 다 아시죠? 요즘은 다 연비가 좋은 차를 타려고 그러잖아요. 자동차 연비라는 것은 우리가 일정량의 휘발유나 그다음에 LPG나 또는 등유나 이런 것들을 넣고 우리가 얼마나 예를 들어 달려갈 수 있는가 하는 그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리가 길면 길수록 어떻게 돼요? 연비가 좋은 거예요. 그거는 연비가 좋다는 얘기는 기름을 어떻게 쓴다는 얘기예요? 아껴서 적게 효율적으로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거는 뭐예요? 우리가 에너지를 아껴서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에너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여러분 시원하게 있죠. 에어컨 틀어놨어요. 그죠? 여기 지금 뭘 쓰고 있어요? 에너지 쓰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에어컨 계속 틀어요? 우리가 틀었다 꺼요? 아니,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떤 온도를 갖다 맞추려면
에어컨을 계속 틀죠? 계속 틀어. 왜? 왜 계속 틀지? 한번 온도가 내려갔는데, 여기 우리가 25도, 24도 내려갔어요. 근데 왜 계속 에어컨을 틀죠? 그렇지. 바깥에 더운 열하고 여기 안에 있는 찬열이 어떻게 돼요? 왔다 갔다 하면서 열이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에어컨의 에너지를 갖다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못 쓰고 있는 거예요?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에어컨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쓸까? 창문을 다 없애고, 그죠? 예를 들어서 다 막아버리고 바람도 안 통하게 하고, 그죠? 그리고 이 온도도 왔다 갔다 하지, 열이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하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한번 틀어놓은 거 그냥 놔두면 되죠. 마치 우리 냉장고처럼. 여러분들 집에 가서 냉장고 문 자꾸 여러 번 열면 부모님 뭐라 그래요? 문 열지 말라 그러지. 왜? 열 때마다 냉장고 안의 온도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 그럼 냉장고는 다시 내려주기 위해서, 온도 내려주기 위해서 뭘 써야 돼요? 전기를 써야 돼. 근데 여러분이 문을 안 열고 있으면 냉장고는 항상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껴 쓴다고. 요즘 더 더운다나 이런 그 에어컨이나 더군다나 그 냉장고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에너지 등급이 굉장히 좋은 거를 갖다 만들어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돼? 아껴서 효율적으로 써야 돼. 근데 아껴서 효율적으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원하는 온도를 만들기 위해서 에너지를 덜 써야 돼.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이 방을 갖다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여름에는 여기 시원하게 하고 싶어. 겨울에는 여기 따뜻하게 하고 싶어. 그러면 여름에는 시원한 기운을, 그저 온도를 뺏기고 싶지 않고, 겨울에는 따뜻한 온도를 바깥에 뺏기고 싶지 않아. 그 온도를 안 뺏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필요하지? 열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야 되죠. 그러면 열이 왔다 갔다 하지 않게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단열이라는 거예요. 단열 끊는다. 끊을 단자. 그래서 단열 그러면 열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열이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우리가 원하는 온도를 만들고 그 온도를 유지하기가 쉽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인류가 개발한 소재 중에서 열을 제일 통하지 않는, 열을 제일 왔다 갔다 하지 않게 만드는 재료가 뭐냐? 그게 에어로겔이에요. 에어로겔이 그 어떤 소재보다 열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못하게 해. 그죠? 그럼 열이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면 에너지를 어떻게 쓰는 거예요? 우리가 아껴서 효율적으로 쓰는 거야. 그지? 아껴서 효율적으로 쓰죠? 아껴서 효율적으로 쓰니까 에너지를 아껴서 효율적으로 쓰면 에너지를 덜 쓰게 되는 거지? 에너지를 덜 쓰면 뭐가 발생을 덜 할까요? 그치?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덜 하겠죠? 그럼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덜 하면 무슨 문제가 없어져요? 그치? 지구온난화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구온난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 내가 냉장고를 갖다가 낮에 10번 열 거를 한두 번만 열어도 여러분들은 지구온난화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탄소 중립에 여러분들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봐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우리가 자동차가 있어. 그 자동차 예를 들어서 운전하는 사람 혼자 타고 가. 아니면 자동차에 사람이 여러 타고 가. 그랬을 때 어떨 때가 연비가 더 좋을까요? 혼자 타고 갈 때 아니면 여럿이 타고 갈 때. 연비라는 것은 멀리 갈 수 있는 거니까. 혼자 타고 갈 때, 왜 혼자 타고 갈 때 연비가 좋죠? 가벼우니까. 가벼우니까. 그렇죠? 여러분 자동차도 소형차하고 대형차 있으면 소형차로 우리가 갈 때하고 대형차로 갈 때하고 대형차보다 소형차가 훨씬 기름을 적게 쓰죠. 그지? 그러니까 연비가 좋은 거야. 에너지를 갖다가 효율적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큰 차를, 대형차를 좋아하죠. 그지? 그래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지는 못하고 있는 거야. 그죠?
선생님은 여기 올 때 대중교통으로 왔어요. 물론 선생님이 지구온난화를 위해서 대중교통으로 온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가급적이면 지구온난화를 생각한다 그러면 작은 차를 타고 대중교통을 타고 이제 그런 게 좋겠죠. 하여튼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가벼울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가 운송기관이야. 운송기관에서 자동차 같은 거 가벼울수록 연비가 높다. 연비가 높으면 에너지를 어떻게 쓰는 거다? 적게 효율적으로 쓰는 거다. 그러면 자동차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면은 연비가 높아질까? 어떻게 만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차를 만들까? 그치, 차를 가볍게. 에어로겔의 전문가가 있네, 여기. 예? 차를 가볍게 만들수록.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하나 더 쌤이 얘기할 게 에어로겔이라는 소재가 인류가 개발한, 발명한 고체 소재 중에서 가장 가벼운 소재야. 가장 가벼운 소재야. 그러니까 에어로겔은 가장 가벼워. 제일 가벼워. 그러니까 운송수단에 쓰면 만약에 우리가 자동차를 에어로겔로 만약 만들고 비행기를 에어로겔로 만들면 이거는 진짜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야. 그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걸 해야 되겠지.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에어로겔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유리창, 여기 창 있죠? 유리창을 만약에 우리가 에어로겔로 만약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딱 붙인다 그러면 그러면은 에너지 세이빙이 엄청난 거야. 그죠? 그죠? 왜? 우리 인류가 개발한 소재 중에서 가장 뭐가 열을 통하지 않는 소재니까. 가장 가볍고. 그러니까 가장 가벼워. 제일 가벼워. 1등이에요. 제일 1등으로 가볍고 1등으로 열을 통하지 않아. 그게 이제 에어로겔의 큰 장점이에요. 여기 보세요. 여기 봐. 쫙. 이 영상 이제 혹시 보신 분 있어요? 유튜브 이런 데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이 사람이 뭐 하는 거냐면 이 냄비에다가 뜨거운 물을 갖다가 이렇게 가득 담았어. 그래서 영하 20도나 30도 정도 되는 데서 여러분들 영하 20도, 30도 됐을 때 여러분들도 해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강원도에 가끔 가다 보면 영하 20, 30도 떨어질 때가 있거든. 그러면 여러분들이 뜨거운 물을 가지고 나가야 돼. 찬물은 안 돼. 왜 찬물은 왜 안 될까? 그치, 가져가면서 얼어버리니까. 그죠? 그러면 봐. 이렇게 이렇게 요 냄비에다가 뜨거운 물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공중에다가 확 뿌리면 여기 지금 프로즌 스모크라고 그랬죠? 그죠?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얼어붙어 있는 이 스모크,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안개나 구름이나 이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냄비 안에 있는 물이 이게 공기 중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흩날리면서 크기가 얼마나 커졌어? 물이 그죠? 공기 중에 이렇게 퍼지면서 얼마나 커졌냐고. 한 몇백 배 커졌죠? 몇백 배 커진 거야. 최소한 뭐 한 100배 커졌다고 쳐봐, 100배. 그죠? 그럼 얘네들은 지금 뭐야, 이거? 물이 뭐가 된 거야? 얼음 알갱이가 된 거야. 그지? 얼음 알갱이가 된 거야. 얼음 알갱이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공기 중에 이렇게 축 퍼져 있는 거야. 그러면 원래 물이었던 것이 공기 중에 퍼지면서 크기가 100배가 됐어. 얼음 알갱이가 있고. 그럼 크기가 100배가 됐을 때, 그죠? 그 이 중에서 1은, 이 100이라고 하면, 이 크기의 100이라고 하면, 1은 뭐야, 1은? 원래 있었던 물이지. 99는 뭐야? 공기. 이게 에어로겔이야. 이런 게 에어로겔이에요. 고체는 1, 공기는 99.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을 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에어로겔이 뭐냐? 공기가 90에서 99%까지 공기가 대부분인 그러한 고체입니다. 이게 고체다. 그죠? 마치 구름처럼 되어 있는 거. 그치? 이 안을 들여다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얼음 알갱이들이 있는 거야. 그치? 얼음 알갱이들이 있는데 이런 얼음 알갱이들이 붙어 있어. 근데 붙어 있어. 붙어 있어야지
형태를 유지하지. 그냥 알갱이끼리만 있으면 다 그냥 떨어질 거 아니에요? 붙어 있어. 붙어 있으면서 여러분 봐. 이게 붙어 있다 보니까 이 얼음 알갱이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공간을 만들어. 우리가 그걸 갖다 기공이라 그래. 기공. 공간을 만들어. 그래서 이렇게 공간을 만드는 그죠? 이러한 우리 형태, 고체 형태가 우리 에어로겔이라 그래. 그럼 에어로겔이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제일 어떻다 그랬어? 열을 통하지 않는다 그랬지? 에어로겔이 제일 가벼운 거는 공기가 많아서 그런 거야. 우리 풍선도 가벼운 거야. 왜? 대부분이 공기니까. 그죠? 근데 에어로겔이 제일 열을 통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뭐냐 그러면 이렇게 고체 알갱이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면서 요 안에 공기를 가두는데, 공기를 가둬. 근데 이렇게 가두어둔 공기 주머니의 크기가 나노메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나노메타 스케일. 이 나노메타라는 것은 선생님 여러분들 이제 그 단위를 모를 거 아니에요. 원자는 알죠, 원자. 원자가 얼마나 작은지 알지. 그냥 우리 눈으로 못 봤지만 상상으로 알잖아. 그지? 그래서 원자가 한 10개 정도 모이면 우리가 1나노메타 이렇게 얘기를 해. 원자가 한 100개 정도 모이면 우리가 10나노메타. 그래서 이 안에는, 이 공기주머니 안에는 원자가 한 100개쯤 들어갈 수 있는 공기주머니들이 있는 거예요. 쫙 균질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야, 얘를. 우리가. 고체 1%, 그죠? 공기 99%가 되도록 만드는데 그 1%의 고체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원자가 한 10개 정도 수십 개 모여있는 그러한 알갱이로 해서 쭉 연결되게끔 만들어주는 그러한 소재가 바로 에어로겔이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에어로겔이 이제 그런 특징을 나타내.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야, 이게 지금 선생님이 이 공기주머니가 한 10나노쯤 된다 그랬는데, 이 10나노가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보시게 되면, 이 머리카락이 있어, 우리 머리카락. 머리카락이 보통 우리가 한 50마이크로 그래요. 50마이크로. 머리카락이 50마이크로 정도 얘기하는데, 머리카락 굵기의 5천분의 1이야.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본다라는 건 안 되겠지. 머리카락의 5천분의 1. 그래서 우리가 머리카락을 만약에 수박이라고 생각하면, 이 기공은 보시는 것처럼 모래알 정도 되는 거야. 수박하고 모래알. 얼마나 크게 차이가 나요. 그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만 있다면, 재료를, 여러분들, 이렇게만 잘 만들 수 있다면, 우리가 얘를 갖다가 이제, 지구온난화를 갖다가 우리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소재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죠. 여기 수상한 문제가 있습니다. 한없이 가벼워. 속이 훤히 들어가보면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것은 에어로겔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 신소재연구소. 이곳에서 에어로겔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눈으로 봐도 내가 이걸 보고 있는 게 맞는지 헷갈릴 정도로 신기합니다. 연구원님은 더 신기한 걸 보여주겠다며 실험실로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에어로겔은 엄청 가볍습니다. 꼭 올려봐도 흔들리지 않죠. 에어로겔은 그래도 끄떡없습니다. 양초를 위해서도 가르자면 에어로겔 양초는 거의 높지 않지만 유리의 양초는 완전히 높습니다. 열을 안 통하니까. 에어로겔은 그래도 적지 않습니다. 에어로겔 덕분에 손이 뽀송뽀송 여전히 건조합니다. 신기한데 대체 이게 뭐죠? 이게 뭐죠? 에어로겔이에요. 이게 에어로겔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쉽게 그냥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에어로겔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에어로겔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지금 이제 하나 간단하게 얘기해 줄 테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잘 듣고서 그 뒤에는 이제 좀 이렇게 어려운 얘기가 가더라도 요건 이해해 주면 돼. 우리가 에어로겔은 99%의 공기하고 1%의 뭐라 그랬죠? 고체. 그치? 그럼 이제 1%의
고체를 갖다가 우리가 99% 공기하고 섞으려면 처음에 에어로겔을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 그 1%의 고체를 99%의 용액하고 섞는 거야. 용액하고. 용액에다가 녹이는 거야. 용액에다가 물에다 마치 설탕물 만드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이 고체가 물에 안에 예를 들어서 다 잘 녹여져 있는 상태. 그 상태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졸. 이렇게 얘기해요. 졸. 고체가 물 속에서 용액 속에서 잘 이렇게 녹아 있는 상태. 그걸 갖다 우리가 졸이라 그래. 그럼 아까 여러분들이 이제 보셨을 때 에어로겔이 막 고체 입자가 막 이렇게 연결됐다 그랬잖아요. 그지? 그러면 이 졸 상태에서는 그런 고체 입자가 용액 안에서 막 이렇게 떠다니고 있는 거야. 그지? 근데 걔네들이 이제 시간이 가면 우리가 이제 특별하게 또 화학적인 어떤 처리를 갖다 해주게 되면 이따 선생님이 보여줄 텐데 걔네들이 연결이 돼. 막 서로 이렇게 연결이 돼.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우리 수십 나노메타 크기 아주 아까 작은 거죠. 아까 공기 주머니라고 그랬잖아. 액체 주머니를 만드는 거야. 여기 액체 주머니를 만들어 이렇게. 처음엔 액체가 들어 있는 거야. 그지? 그죠? 이걸 갖다 우리 뭐라 그러냐면 겔이라 그래. 겔. 여러분 요거 이해하셨어요? 여기까지? 우리 이거 졸겔 이거 다 잘 이해 못해.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이해했으면 대단한 거야. 다시 얘기하면 졸이라는 건 우리가 에어로겔의 고체를 갖다가 용액에다가 녹인 거야. 그래서 잘 녹여갖고 우리가 이렇게 에어로겔을 갖다가 구성하는 고체 입자를 쭉 이렇게 만들어준 거야. 그치? 그 다음에 걔네들한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화학 약품을 넣는다든지 뭐 이런 처리를 하게 되면 걔네들이 연결이 돼. 쫙. 그치? 연결이 되면서 우리 아까 봤던 공기 주머니와 같이 액체를 가두는 거야. 액체 주머니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죠? 액체 주머니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보시면 여기 이 고체의 사슬이죠. 고체의 사슬 안에 갇힌 액체는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원래 액체는 움직여야 되는데 마치 에어로겔 안에 갇혀있는 공기도 움직이질 않아. 그것처럼 이 겔 안에 갇혀있는 액체도 움직이질 않아. 그걸 우리가 겔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우리 생활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겔의 상태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젤리, 푸딩 이런 거 딱딱하지 않아? 딱딱하지 않지? 그렇지만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안 유지하고 있어? 유지하고 있잖아. 그걸 우리가 겔이라고 그래. 겔. 두부도 겔. 우리가. 그지? 여러분 부엌에서 보는 두부 이런 것도 우리가 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여러분이 봐. 여러분 이거 다 얘기했으니까 선생님이 이런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봤는데 그냥 우리 쓱 보고 지나가. 여러분 이거 몰라도 상관없어. 지금 이거 뭐냐 그러면 얘는 우리가 에어로겔을 만드는 고체 재료야. 고체 재료를 물에 우리가 녹이는 거야. 그래서 물하고 이게 H2O 물이죠. 물하고 녹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얘가 보시는 것처럼 뭐 이런 단위를 만들어서 이 단위가 또 서로 막 모여가지고 이런 그치 우리 고체 덩어리를 고체 파티클 있죠 입자 고체 그걸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네들이 모여서 막 그지 서로 뭉쳐. 뭉치고 또 얘들 또 막 뭉치고 그죠? 얘네들이 이렇게 또 막 뭉쳐가지고 이렇게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에어로겔을 갖다가 구성하는 입자를 갖다가 만드는 거야. 그지? 이런 그 화학 반응을 거쳐서.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 화학 반응이 도대체 어떤 반응인지 궁금하고 그러면 쌤한테 연락해서 쌤이 가르쳐 줄게.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쌤한테 연락하면 쌤이 가르쳐 줄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겔 상태지, 겔 상태. 겔 상태, 겔 안에는 뭐가 있어? 두 가지가 있어. 뭐가 있지? 고체하고 액체가 있는 거야. 그럼 에어로겔을 만들려면 우리가 이 겔에서 뭘 없애야 될까? 그치, 액체. 액체를 없애야 돼. 액체를 없애야 돼.
액체를 없애서 안에 있는 액체를 기체로 바꾸면, 공기로 바꾸면 뭐가 되는 거야? 그치, 에어로겔이 되는 거야. 공기로 바꾸면 에어로겔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쉬워, 어려워? 그게 어려운 거야.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게 과학의 난제였어. 자, 그게 과학의. 근데 이제 1931년에 이제 키슬러라는 사람이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야, 이게 우리가 게를 만들었는데, 푸딩 같은 걸 만들었는데, 여기 이제 액체가 꽉 차 있어. 움직이지 못해, 얘네들. 얘를 움직이지 못하는데, 얘를 기체로만 바꾸면 우리가 공기고체를 만들 수 있지 않겠니? 이래가지고 한번 이거 우리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이제 만들려고 막 노력을 한 거야. 근데 아무리 만들려고 해도 우리가 액체가 날아가면, 액체들이 날아가면 그 안을 그대로 공기가 채우는 게 아니고 이 고체의 사슬이 어떻게 돼요? 무너져 내려. 무너져 내려. 왜? 모르지. 그건 어려운 거야. 액체가 날아갈 때 액체라는 게 갖고 있는 특성이 뭐냐면 모세관력이라는 게 있어요. 모세관력. 액체 표면 장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액체가 날아가면서 그냥 휘발에 가는 게 아니고 고체들을 무너뜨리고 걔네들이 날아가. 이렇게 무너뜨리고 날아가. 그래서 에어로겔을 만들 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 겔 상태에서 액체의 주머니에 있는 액체를 어떻게 공기로, 그렇죠? 이 구조가, 고체의 사슬 구조가 무너지지 않게 우리가 제거해서 바꿔주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걸 우리가 이제 건조라고 그래. 건조. 그죠? 건조. 근데 여기 여러분들 이제 과학 상식 중에 여러분 봐. 여러분 지금은 모를 거야. 몰라도 돼. 이거 몰라도 돼. 우리 온도를 갖다 굉장히 높이고, 뭐 수백 도로 올렸어.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압력을 갖다가 또 막 높여. 막 예를 들어서 이제 막 몇백 기압 이렇게 높여. 그러면 어떤 상태가 나타나냐 그러면 액체하고 기체하고 구분이 없어지는 상태가 나타나. 액체하고 기체하고 구분이 없어져. 액체인지 기체인지 몰라. 액체의 성질도 나타내고 기체의 성질도 나타내. 그래, 그런 상태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초임계 상태다 이렇게 얘기해. 초임계 상태다. 초임계. 임계점을 넘어갔다 이거지. 초임계 상태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러한 그 상태의 액체 또는 기체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초임계 유체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키슬러가 이제 생각한 게 그거야. 뭐야? 아, 우리가 액체 주머니에 있는 액체를 갖다가 이렇게 기체로 하려고 말리니까 이게 다 무너져 내려요. 왜? 액체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모세관력이 있으니까 다 무너져 내리는 거야. 그지? 그런데 그 액체를 우리가 이렇게 초임계 상태로 끌고 간다면 온도도 높여주고 압력도 높여줘갖고 초임계 상태로 끌고 간다면 뭐하고 뭐의 구분이 없어? 그치, 액체와 기체의 구분이 없는 거야. 그러면 액체를 우리가 제거해서 기체를 넣어도, 기체로 만들어도 뭐가 작용하지 않을까? 그치, 모세관압이 작용하지 않는 거야. 모세관압이 작용하지 않으면 고체 사슬이 무너질까, 안 무너질까? 안 무너지는 거예요. 에어로겔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키슬러라는 사람이 이렇게 온도도 높이고, 압력도 높여갖고, 어떻게 했어? 액체 주머니에 있는 액체를 갖다가 빼내고 모세관압이 없는 상태에서 빼내고 거길 기체로 채운 거예요. 그래서 에어로겔을 얻을 수 있었어. 처음으로. 1931년도에. 나는 그 사람이 왜 노벨상을 못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왜냐면 진짜로 근데 이제 뭐 만들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대단할지 몰랐겠지. 이런 정도로 대단했으면은 노벨상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뭐 그래핀 같은 것도 노벨상 받았잖아. 그게 뭐 이렇게 탄소 나노 튜브 그래핀 다 똑같이 탄소로 만들었는데 비슷비슷한 것들도 노벨상 받는데 이런 게 못 받았잖아요. 그지? 그게 안타까운 거야. 노벨상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죽으면 돼, 안 돼? 살아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젊었을 때 이제 하고, 그지? 그다음에 이제 살아있어야지 받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에어로겔이 딱 나타났어요. 아, 이게 초인계로 딱 해갖고 내가 액체, 그치, 주머니 안에, 그치, 기체를 채우고, 그래서 나는 이제 이렇게 딱, 이렇게 나온 거야. 이 안에, 여러분 봐, 고체 사슬이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 고체 사슬들이 공기 주머니를 만들고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특성 때문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류가 만든 고체 소재 중에서 가장 열을 통하지 않아. 우리가 이제 단열성이 좋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가장 가벼워. 가장 가벼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소리를 통하지 않아. 잘. 흡음력이 커. 소리를 잘 안 통해.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우리가 아파트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봐. 이렇게 지을 때 지금 뭘 굉장히 우리가 신경 쓰지? 단열도 신경 쓰지만 층간소음 같은 거 신경 쓰지? 그 아파트 같은 데다가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을 때 에어로겔을 갖다가 우리가 적용한다면 어떤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어? 하나가 층간소음 해결할 수 있고 또 단열. 이거 굉장히 좋은 소재인 거야. 이게 굉장히 좋은 소재인 거예요. 그치?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혹시 뭐 아파트 안 사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파트 사시는 분이 있다면 그 아파트에 에어로겔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지. 왜? 가격이 좀 비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싸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한 일은 뭐야? 어떻게 에어로겔을 만드냐. 그치? 그 기능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에어로겔을 어디다 쓰면 좋게 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생각해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할 거는 실질적으로 그런 에어로겔을 우리 주변에서 쓸 수 있게 막 이렇게 그지? 만들어주면 좋겠지. 그 다음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에어로겔은 뭐하게 만들 수도 있어? 투명하게 만들 수도 있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지? 투명하게 이렇게 에어로겔을 만들면 어디다 쓰면 되는 거야? 그렇지. 창문에 쓰면 되는 거야. 창문에 쓰면 되는 거예요. 그지? 그 다음에 뭐 이제 이 비표면적도 굉장히 넓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표면적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재료가 가지고 있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거 표면이죠. 표면의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얘기야. 그래서 크기가 작은 것들이 여러 개 모이면 표면적이 크게 돼 있어. 그지? 하여튼. 그래서 에어로겔은 나온 다음에 뭐 미래를 바꾼 10가지 소재 중에 하나예요. 뭐 꿈의 신소재예요. 막 이렇게 아주 굉장히 큰 각광을 받았어. 각광을 받았는데 우리가 대중적으로 이렇게 범용적인 그런 소재로서는 아직까지도 막 쓰이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봐봐. 이거 공기 많다 그랬지? 그래서 얘 단열, 흡음, 경량, 흡착 이런 여러 가지 좋은 특성이 있다 얘기했고 이제 여긴 선생님이 중복되니까 이제 쓱쓱 넘어갈게. 그래서 이제 어디다 쓰면 좋으냐 보시는 것처럼 뭐 자동차 이런 데 쓰면은 굉장히 좋다. 왜? 안에 쓰면은 방음도 되지만 가벼우니까 어떻게 돼요? 연비도 높일 수 있고, 그지? 에너지 효율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좋아요. 그지? 이거는 이제 얼마나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연비를 증가시킬 수 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에어로겔로 자동차를 만약에 만든다면 자동차 크기가 한 17kg. 여러분 몸무게, 어떤 사람 몸무게 한 사람 몸무게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어. 그지? 엄청나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에어로겔이 비표면적이 넓다 하는 게 있고, 이거는 뭐 좀 특수하니까 선생님이 그냥 지나갈게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열을 안 통한다. 그렇지? 열을 안 통한다 그랬어. 열을 안 통해. 열이 지나가지를 못해. 그 공기주머니가 너무 작아가지고 열이 지나가지를 못해. 그 공기주머니에 있는 공기들이 왔다 갔다 하지 못해. 그러니까 열을 통하지는 않아. 그래서 이런데 그죠? 건물에 단열재나 우리 유리창, 창호, 그죠? 뭐 이런 장갑 이런 데 쓰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에어로겔 유리 쓰면
에너지 효율적으로 쓸 수 있으면서 우리가 좋은 어떤 단열 효과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 소리도 얘가 잘 통하지 않는다. 흡음성이 좋다. 소리가 지나가려면 소리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에어로겔은 소리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을 자꾸 막어. 고체가 있고 공기가 있고 고체가 있고 공기가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소리가 지나가다가 어떻게 돼요? 소리가 자꾸 충돌하면서 소리가 죽어버리는 거야. 그지?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만약에 우리가 제일 쉽게 잘 만드는 그 에어로겔 소재가 유리로 우리가 에어로겔을 만드는 거야. 유리의 주성분이 실리카라 그래. 실리카가 유리거든요. 그래서 실리카로 우리가 이제 유리도 만들고 유리의 소재인 실리카를 가지고 에어로겔도 만들어.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착유리 했지? 아까 착유리 보여드렸잖아요. 유리 그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 쓰는 거는 실리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에어로겔, 그러니까 공기가 많이 들어있는 그러한 실리카로 만들면 그게 에어로겔이 되는 거죠. 그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착유리하고 그냥 에어로겔로 만든 착유리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 소리의 어떤 그런 그 속도가, 진행 속도가 60분의 1이야. 그러니까 에어로겔은 소리가 진행을 못하는 거지, 잘. 그치? 그래서 이제 에어로겔 같은 걸로 이렇게 우리 지금 현재는 이런 연구는 많이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이런 거 개발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자동차에다가 우리가 쓰려고. 자동차에다가 에어로겔 쓰면 자동차가 어떻게 된다 그랬지? 가벼워진다 그랬잖아. 아까 자동차 회사에서는 어떻게 하겠어? 제일 좋아할 거 아니야. 가벼운 소재를 쓰니까 좋지. 근데 더군다나 에어로겔 쓰면 또 뭐가 좋아? 단열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동차 안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히터나 이런 거 틀 때, 에어컨 틀 때, 그래서 우리가 휘발유나 이런 에너지 절약할 수 있잖아. 더군다나 그런데 자동차의 안에다가 에어로겔을 쓰면 또 뭐까지 얘가 잡아줘? 그치, 흡음, 소리를 잡아줘. 그러니까 자동차 안이 정숙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에서 지금 제일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 에어로겔 소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쏟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 적용하는 에어로겔 소재들을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내 생각에, 선생님 생각에 몇 년 안에 우리나라의 차에 이런 에어로겔 제품이 장착된 그런 자동차 나올 거야. 그때 여러분들이 그때 만약 내가 거기 정독 도서관에 가서 들었어. 누구였지? 뭐 연세대학교 교수였는데 누구지? 나예요. 거기 이제 같이 아마 개발 아마 했을 거예요. 그지? 그 다음에 이거 뭐 친수성, 소수성은 이거 뭐 다른 얘기고요. 그래서 이건 좀 어려우니까 우리 지나가기로 하죠. 왜? 그래서 이제 에어로겔은 우리 이제 결론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에어로겔을 보시는 것처럼 인간이 만든 소재 중에서 여러 제일 안 통해. 그 다음에 소리도 전파가 굉장히 늦어. 우리 인간이 만든 소재 중에서 제일 가벼워. 그죠? 그 다음에 투명하게도 만들 수 있어. 그 다음에 비표현력도 굉장히 커. 표면적이 굉장히 크다. 이런 얘기예요. 그지? 그래서 이런 에어로겔은 우리가 이제 어디 지금 현재 쓰려고 연구하고 지금도 사용되고 있냐면 일부 사용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주항공 쪽이나 항공 단열. 단열이야. 열을 갖다 차폐해주는 쪽. 환경, 의료 바이오에도 쓰긴 하고요. 건축 쪽에도 우리가 쓰려고 지금 에어로겔 많이 이제 우리 제품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어로겔을 연구하는 센터가 굉장히 많아. 전 세계적으로도 많아요. 보시면, 그지? 여기 오시면 이제 유럽 쪽에서도 많이 연구해. 그지?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도 연구를 많이 해. 일본에서도 하고, 중국에서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그다음 미국에서도 막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이 에어로겔을 처음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발명한 나라도 미국이고, 계속 연구해온 나라도 사실은 미국이야. 그리고 지금 에어로겔을 상업화해가지고 막 생산하는 나라도 사실은 미국이에요. 이제 이런 우리 나머지는 다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을 지금 막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에어로겔 소재연구센터라는 게 있어. 선생님이 이제 일하고 있는데요. 에어로겔 소재연구센터.
거기서 이제 에어로겔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하는데 우리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연구를 하고 있어. 이 사람들하고 조금 연구 방향이 달라. 뭐냐 그러면 에어로겔은 지금 선생님이 막 에어로겔 뭐만 얘기했어? 장점만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했어요. 야 저렇게 좋은 재료 이제 당장 쓰면 되겠다. 하지만 에어로겔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 약점이 있어. 고체가 몇 프로? 1%. 그럼 우리가 그걸로 자동차 만들어가지고 자동차에 딱 타고 앉으면 어떻게 될까? 차가 부서져 내려가. 결국 고체가 굉장히 적으니까 뭐가 약해? 강도가 약한 거야. 아, 몇 학년이에요? 대학생이에요? 대답을 아주 그냥 강도가 약한 거야. 기계적 특성이 약한 거야. 그게 에어로겔의 가장 큰 문제야. 그래서 에어로겔이 1931년도에 발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막 대중적으로 쓰이지 못한. 그게 만약에 다 됐었으면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좌석도 에어로겔로 만들었겠지. 지금은 다 이게 우리 뭘로 만들어요? 폴리머로 만들잖아. 처음에는 뭐였어 이거? 메탈이었겠지? 뭐 우두나, 그치 나무나 메탈 같은 거 하다가 플라스틱이 나오니까 플라스틱으로 대체가 됐잖아. 왜? 값싸고 편리하고 좋으니까. 에어로겔로 만약에 우리가 의자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 뭐 단열부터 시작해가지고 통기성 뭐 선생님 강의에도 이 의자가 다 이렇게 해주니까 소음 같은 거 그거지 잡음도 없고 얼마나 좋겠어. 에어로겔 의자가 아마 나왔겠지.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 왜? 에어로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손가락으로 이거 선생님 손가락이야. 누르기만 해도 어떻게 돼? 바스라져. 저것이 에어로겔의 치명적인 단점이야. 에어로겔은 강도가 약하다. 기계적 특성이 나쁘다. 그래서 뭘 해야 돼 그러면? 강하게 만들어야 돼. 강하게. 어디서 해? 어디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에어로겔 소지연구센터에서 그걸 하는 거야. 딴 데는 그걸 잘 안 해도 왜 어려우니까. 선생님은 그걸 연구하고 있어요. 그거를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까 우리 그 스부스 뉴스에서 봤죠? 이 건물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연구실하고 실험실도 이렇게 꾸며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에어로겔 하는 다른 교수님들하고 그다음에 외국에 있는 그 기관들하고 해갖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에어로겔을 좀 더 강하게 만들어서 우리 실생활에 쉽게 쓸 수 있게끔 해줄 수 있을까 하는 연구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봐, 에어로겔은 이제 앞으로는 뭐 이렇게 여러분들 봐, 이렇게 지구도 이제 크린하게 만들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앨런 머스크가 그랬잖아요. 화성에다 집 짓고 싶다고. 이렇게 화성에 집 짓는 것도 가능하겠지.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비행기 만들면, 연비 엄청나겠지. 이게 CO2 없을 거고, 그지? 그래서 우리가 에어로겔, 굉장히 예를 들어서 이제 미래 소재를 중요해. 근데 여러분, 선생님이 이제 하나 이거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좀 잘 들어주세요. 우리 인류의 문명은 우리가 뭘로 구분하지? 우리가 사용한 재료로 구분해야 돼. 우리가 여러분들 석기 시대, 그지? 석기 우리가 쓴 거잖아. 돌로, 그지?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 청동기로 만들었지. 인류의 문명은 우리 인류가 사용하는 재료로 구분하는 거야. 그 다음에 뭐가 왔어? 철기 시대.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왔어? 우리가 first generation 해갖고 금속, 세라믹, 플라스틱, 폴리머 시대. 이 세 가지가 같이 나타났어. 지금 우리가 first generation에서 살고 있는 거야. 재료로. 그럼 우리는 앞으로는 뭐가 있겠어? first generation 다음에 fifth generation이 있겠지? fifth generation이 뭘까? 뭘까? 그렇지. 피프스 제너레이션이 에어로겔이죠. 그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또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금요일 날 이렇게 귀한 시간에 이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